네, 파트 3 들어가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3-1을 열어주시고요. 3-1 열어주시고 3페이지 처음에 나타나는, 자, 그럼 3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찾기에 가서 찾기 밑에 있는 이동을 눌러서 페이지로 해놓고 3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동 눌러주시면 3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용력 잠재력을 찾아주신 다음에 얘를 색인 항목으로 넣으래요. 참조에 가셔서 항목 표시해 주시면, 네, 주 항목으로 용력 잠재력이 들어가요. 자, 문제에서는 모두 표시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로가 치시면서 X2 용력 잠재력이라는 색인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쪽에다가 기본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인은 대부분 이 문서의 마지막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END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드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색인이란 제목 아래쪽에다 색인을 삽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색인 삽입해 주시는데 형식이 있어요. 뭐요? 기본형으로 해래요. 기본형 이렇게 해주시고, 자, 문제에서 자,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안 한 게 있는지 꼭 보주세요. 자, 단의 개수 3개로 하라 했기 때문에 3개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서 처음에 나타나는 자산이라는 텍스트를 모두 색인 항목으로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 처음부터 나타나는 해볼까요? 그럼 컨트롤 홈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자, 네, 홈에 가셔서 찾기에, 네, 여기 바로 있네요. 찾을 것도 없이 자산하셔서 참조에 항목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뭐라 했어요? 자산은 모든 3개 항목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3개 항목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두 표시했으니까 3개 내에 모두 업데이트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자산이 한 3, 4개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를 3개는 업데이트 해주시면 자산이 이렇게 모두 업데이트 돼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인 업데이트 할 때는요, 색인 글자가 아니라 색인 아무데나, 색인 글자가 아니라요, 색인 아무데나 해놓으시고 색인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3-1이었습니다. 자, 이제 3-2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X 해주시고, 네, 3-2를 가지고 올게요. 네, 3-2가 가져왔네요. 자, 제목 목차라는 제목 아래쪽에다 전형 서식을 사용하는 목차를 삽입하래요. 자, 요거 참조해 가시면 여기 목차죠. 사용자 지정 목차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스타일은 정형으로 해주시고요. 자, 더 이상 하라는 말이 없네요. 확인해 주실게요. 확인 누르기 전에 문제 한번 꼭 봐주세요. 자, 네, 5페이지 다이어그램. 자, 요것도 5페이지 찾기 힘들다라면 이동해 가서 페이지 5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에 가시면 다이어그램이 얘네요. 이 다이어그램을 하셔서 여기에다 캡션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캡션은 참조해 가셔서 캡션 삽입해 주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에도 있어요. 자, 캡션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핑거 2라고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클론만 적고 띄어쓰기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라 그랬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 다이어그램 이쪽이라 그랬기 때문에 위치를 2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누르기 전에 꼭
틀린 거 없는지 안 한 거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이어그램 이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목차라는 제목 아래쪽에다가 그림 목차라는 제목 아래쪽에, 자, 그림 목차를 제가 이쪽에서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림 목차라는 제목 아래쪽에다가 전용 서식을 사용하는 그림 목차를 추가하래요. 자, 그림 목차 삽입에 가셔서, 자, 서식을 정형으로 해주시고, 네. 자, 더 이상 할 건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4번, 문서에서 목차가 제목 이 수준까지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그럼 목차가 여기였죠. 자, 간단한 거를 업데이트 할 때는 목차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제목 이 수준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네, 목차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을 보실 때에는 제목 이 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수정합니다가 아니라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나와요. 수정이나 업데이트나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목차 업데이트로 지금 많이 들어가서 제목 이 수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수정합니다 라고 안 나오고 제목 이 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나오셔도, 자, 간단한 업데이트가 아닐 경우에는 목차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목차에 가셔서 수준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목차 이 수준까지만 1수준, 2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3-2였고요. 3-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 파일을 가지고 오세요. 네. 자, 1페이지에 있는 제목 목차 이쪽에다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워드는 커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잘 보시고요. 데이터 필드를 삽입하래요. 자, 필드는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 필드가 있고요. 자, 문제 보시면 날짜죠. 범주를 날짜 및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필드는 데이터 필드입니다. 형식은 YY년 MRD이기 때문에, 자, 눌러봐 주시고 날짜 형식에서 문제와 똑같은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자, 문서 끝에 있는 네, 컨트롤 N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 있죠. 자, LSH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필드를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필드 편집으로 가주시면 돼요. 간단한 업데이트는 예로 하는 거지만 어떠한 것들을 수정하거나 이런 업데이트일 경우에는 편집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만 변경을 해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대문자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는 똑같은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껐다가 다시 풀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3-4, 01, 네, 3-04-1을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 내용이 같고요.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어보지 말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강동구 엑셀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에는 받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렇게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워드에 이 엑셀에 필드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4-1에 강동구 엑셀 데이터 문서를 사용하여 가져와야 되겠죠? 어디냐면요, 편지예요. 편지에 편지 병화 시작에 가셔서 네, 편지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선택에 가셔서 제 이미 만들어져 있다. 기존 목록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기존 목록이고 새로 만들 것만 새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올 거니까 기존 목록 사용으로 눌러주시고요. 네, 가셔서 네,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데 들어가시면 되세요. 다운받으신 데 들어가셔서 자, 강동구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아까 전에 여기 불이 꺼져 있었었는데 받는 사람이 기존 목록을 가져갔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엑셀에서 봤던 필드명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TO 오른쪽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으시고요. 필드에 가셔서 주민센터명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인사말을 추가래요. 자, 인사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인사말에 대한 편집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필드를 추가했고요. 병합을 완료하래요. 자, 병합을 완료하기 위해서 완료 및 병합 필드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개발 문서 편집에 가셔서 자, 이 병합도 문제에 언급을 안 했어요. 뭐 현재 레코드로 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에다 놓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이제 얘를 보시면 자, 아까 전에 봤던 엑셀에서 봤던 그쵸? 담당자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레코드가 21개면 21개가 만들어지고요. 레코드가 뭐 200개다 그러면 200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완전 신기하죠. 그쵸? 자, 네, 이렇게 내용은 같고 다르는 부분이 몇 개 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어디에다가 다른 이로 저장해 가셔서 찾아보기 문서 폴더에다가 문서 폴더 한번 찍고요. 이름을 교양 강좌 개설 안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하고요. 안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3-04-2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시험 볼 때는 이 파일을 주시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면 경로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엑셀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강동구를. 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안 그러겠지만, 자, 우리가 직접 세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성이 베리고 이름이 베어. 되게 귀엽네요. 자, 이걸 넣으라고 하네요. 자, 참편지에 가셔서 자, 받는 사람 선택 어떻게 해야 되죠? 새 목록 입력. 새 목록 입력에 가셔서 성을 네, 베리 B-E-R-R-I 아이고 B-E 네, 그래서 Y 이렇게 해주시고요. 성이고 이름을 또 대문자 구분하셔서 쓸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다 저장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기가 바로 내 문서의 내 데이터 원본이에요. 여기에다가 주민센터 목록이라고만 잘 적어주신 다음에 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번도 다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자, 모의고사 풀어 들어가셨을 때 얘를 반복해서 안 풀어 놓으시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하라는 거야? 이래요. 왜냐하면 학인학습에서는 친절하게 속성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시험 보실 때는 말이 많이 줄어져서 들어와요. 그래서 확인학습을 충분히 풀어주셔야지만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시는데 문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파트 4에서 보도록 할게요.